이 자가면역 질환이 어려운 이유는 어떤 절대적인 수치가 없어서 하나가 좋아지면 끝난 겁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게 이 질환의 좀 어려운 점입니다. 이 ANA가 초기 진단 이외에는 활성도에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이유는 이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치료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애초에 치료 목표 자체가 면역 억제제 같은 걸 통해서 치료를 하겠다라는 게 질병의 완치라기보단 증상을 조절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약을 쓰다 보니 그런 전제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 항체가 없어질 거라고 기대할 수도 없고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안녕하세요. EBM 한의원 허준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자가면역 질환 좀 전반에 대해서 특히 항액항체 수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항액항체 검사가 여러 가지 논란 아닌 논란들이 좀 있는 게 검사가 양성이 나왔다고 도 무조건 자가면역 질환을 의미하는 건 또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음성이라고 해서 자가면역 질환이 아니다라고 확정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 검사를 어떤 적절한 시기에 해서 기본적으로 선별검사라고 하죠.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도 유행할 때 보면 확진검사가 있고 선별검사가 있는데 선별검사는 말 그대로 큰 카테고리 안에서 좀 세부 카테고리로 들어가기 위한 검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세부 카테고리로 들어왔을 때 그 중에서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를 확인하는 용도의 검사는 또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ANA 항액항체, 그러니까 안티 뉴클리어 안티바디, 말 그대로 핵에 대한 항체를 검사를 하는 건데 이 검사를 통해서 일단 몸이 어느 정도 자가면역성 기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대로 ANA라는 검사가 질병 활성도를 추정하는 용도로는 좋지 않은 검사, 선별검사로는 사용하지만 ANA 역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질병이 나빠졌다 또는 반대도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라는 의미로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의아했던 한 환자분께서 대학병원에서 쇼그렌 증후군 진단을 받고 저희랑 이제 치료하고 계신데 6개월 단위로 혈액 검사를 해서 흔치 않게 6개월 만에 또 ANA도 한번 검사를 하셨고 세부적인 항체들까지 검사를 했는데 CRP, ESR 같은 염증 수치도 정상, 관절의 통증들이 조금 부위들이 남아있고 건조감이 여전히 남아있다 보니까 임상적인 증상은 있지만 혈액상에서 염증 수치가 모두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약을 증량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보다 증상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분명히 좋아지고 있고 염증 수치도 다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왜 약을 추가해 주셨을까요? 했더니 그 ANA라고 정확하게 환자분은 표현을 못 하시다 보니까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어떤 항체 검사가 예전보다 역가가 농도가 올라갔다 해서 640인가 라고 해서 약을 추가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전 검사들을 쭉 봤는데 과거 검사상 오히려 ANA 역가가 1280으로 시작했던 분이라 640이면 사실 반으로 줄어든 거거든요. 사실 저희는 EBM에서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ANA는 사실 조금 중요하게 봅니다. 보는 이유가 이것만 떨어지면 모든 게 됐습니다 라고 해서 보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자가면역 질환들의 특성들을 고려했을 때는 임상 증상을 고려한 질병 활성도가 최우선 순위고요. 그 다음이 혈액학적인 수치들이 그거에 맞춰서 잘 움직이느냐를 보는데 그 중에서 ANA는 하나의 중요 참고 자료 정도로 저희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ANA라는 수치의 의미를 조금 중요하게 임상경과상에서 의미 있게 보고 있던 거였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걸 반대로 하는 사례를 좀 보다 보니까 이거 한번 좀 이거 다뤄봐야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일관된 가이드라인은 이제 ANA라는 검사는 선별검사로는 유효하다. 하지만 질병 활성도를 보여주는 용도로는 애매하기 때문에 보통 양성 판정을 한번 받은 환자에게 추가적인 검사는 권고하지 않는다. 거기에 덧붙여지는 대부분의 이유가 한번 양성이 나왔던 환자는 증상이 잘 조절되더라도 ANA는 보통 양성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사를 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권고 사항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관점이거든요. 더 정확하게는 줄거나 그러니까 수치상의 검사상의 오류 또는 검사상의 어떤 차이들로 한두 단계 정도는 오르내리는 할 수는 있지만 변화되진 않는다라는 그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든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표준적인 치료상에서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할 때 어떤 면역 억제제들을 활용해서 치료를 했을 때 이 수치가 잘 변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면역 억제제들 종류들 중에서도 조금 더 가는 면역 억제제들 중에 대표적으로 리투크시맙이라고 알려져 있는 B세포를 완전히 소실시키는 약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역세포들을 완전히 소실시켜서 항체를 못 만들게 그런 치료를 일반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치료의 경과를 보는 용도로 예인을 보는 것도 의미가 없고
일반적인 자가면역 질환 치료에서는 ANA를 보는 게 의미 없다 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인 거죠. 이제 우리가 항상 어떤 근거, 어떤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근거를 조금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이 ANA가 초기 진단 이외에는 활성도에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이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치료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애초에 치료 목표 자체가 면역 억제제 같은 걸 통해서 치료를 하겠다라는 게 질병의 완치라기보단 증상을 조절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약을 쓰다 보니, 그런 전제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 항체가 없어질 거라고 기대할 수도 없고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미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그런 관점에서 연구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의 이런 ANA라는 수치를 긴 기간 추적 검사를 해본 연구들이 별로 없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크로스 섹셔널이라고, 예를 들면 르푸스 환자들을 100명 모아놓고 비교를 해봤더니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런 형태들의 검사들은 많지만 100명의 환자를 예를 들면 한 10년, 20년을 쭉 관찰해봤더니 그 중에 실제로 질병이 잘 조절돼서 약물을 끊었던 사람들이 ANA가 줄더라, 또는 ANA가 늘어난 환자들이 더 안 좋아졌더라, 이런 연구들이 많지가 않은 거죠. 그런 연구는 한계가 좀 많죠. 왜냐면 긴 기간 봐야 되는 한계. 롱지튜디널하다라는 의미가 종단적으로 한 환자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검사를 해보는 결과들이 별로 없고, 그냥 여러 환자들의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짧은 기간의 연구들을 가지고 종합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ANA 의미를 찾다 보니까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치료를 해보면 ANA라는 항액 항체 수치 기준으로는 보통 빠른 분들은 치료 상태에서 한 3개월 정도의 반토막,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치료를 목표로 하는데, 6개월 정도면 빠른 분들은 한 4분의 1 정도까지 줄어드는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실제로 쇼그렌 환자분들 중에서는 젊은 분들일수록 그런 변화를 좀 빨리 보는 편이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줄어들었으면 좋은 게 맞지만 안 줄어들었다고 나빠졌다라고 볼 거는 없다는 걸 꼭 강조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어떤 검사를 권장을 드릴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6개월 정도 치료가 돼서 증상이 너무 좋아지고 약물을 다 끊은 상태에서도 쇼그렌 증후군 또는 루푸스 증상들이 잘 조절되고 계신 6개월 정도 보여서 한번 검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보내드렸더니 검사에서 똑같으니까 화가 나서 오시는 거예요. 이거 안 좋아진 거 아니냐? 왜 아직도 이게 그대로냐?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데 좀 애를 진단을 빼는 경우가 많은데, 다시 한번 이거는 쉽게 설명한다면 떨어지면 좋고요, 안 떨어져도 나쁜 거라고 보실 필요는 없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떨어지는 걸 목표로 저희는 여전히 할 거고, 그 환자분들께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다. 항상 이 자가면역 질환이 어려운 이유는 어떤 절대적인 수치가 없어서 하나가 좋아지면 끝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게 이 질환의 좀 어려운 점입니다. ANA 역가의 의미를 조금 보면, 쇼그렌 증후군 환자들을 좀 분석한 최근 연구가 하나가 있었어요. 2024년에 진행된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들을 쭉 모아놓고 검사를 한 결과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결국은 ANA 역가가 높을수록 염증 수준 그리고 다장기 손상 위험도가 모두 증가했다는 결과들이 나온 건데요. 이게 좀 어렵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대표적으로 염증 수준을 보여주는 두 가지 검사가, 염증 수치 중에는 적혈구 침강 속도라고 알려진 ESR, 그리고 CRP 수치가 보통 일반적으로 ANA가 높을수록 좀 더 높은 경향성을 띄었다. 또 하나가 이제 IgG 수치가 이제 면역 글로불린 중에 여러 자가면역 질환들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꼭 나를 때리는 폭탄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폭탄의 어떤 특정 종류거든요. 이 IgG가 높다는 건 그만큼 보통 정상 범위 한 1600 정도까지로 보는데, 그 이상으로 높다는 거는 필요 이상으로 폭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이런 검사들에서도 일반적으로 ANA 역가가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띄었다. 그리고 침샘 검사, 핑검을 했을 때 조직 검사 상에서 백혈구, 림프구의 침윤 정도가 더 높은 것도 이 ANA 역가랑 어느 정도 상관성을 띄었다라는 거. 그리고 영양받은 장기 숫자, 여기 연구를 보면 폐, 신장 이렇게 부위들을 체크해봤을 때 더 많은 장기를 침범받은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ANA 역가가 더 높았다라는 결과인 거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또 염증 반응이 심해질수록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것들이 말 그대로 눈물, 침샘 분비량들, 그리고 염증 반응에 소모되는 이 보체, C3, C4 같은 면역 보체 수치들은 염증 반응이 심할수록 보통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루푸스나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들 보면 C3, C4가 정상 범위보다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질병 활성도가 높은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런 수치들은 낮은 것들이 ANA 역가가 높은 경우랑 많이 매칭이 되더라, 이런 연구가 나온 거죠. 그동안 우리가 ANA 역가에 대해서 바라보던 관점을 조금 바꿔주는 연구인 것 같아요. 이 연구 하나만 딱 가지고 ANA 수치가 질병 활성도를 보여주니 ANA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전반적인 흐름상 나머지 임상 증상들, 염증 수치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도 좋아졌을 때는 ANA 수치까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정도로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ANA 양성인분들과 음성인분들을 나눠봤을 때 다장기 침범, 그러니까 다장기 손상 위험이라는 게 단순히 건조감뿐만 아니라 근육 증상들, 신장 증상들, 호흡기 증상, 간질성 폐렴, 소화기 증상, 간염 증상, 혈구의 감소증 이런 증상들까지가 다 실제로 혈액검사상 ANA 양성인분들이 훨씬 더 높았다라는 의미의 검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룹 1, 2, 3, 4를 나눴을 때 ANA 역가가 범위를 나눠봤을 때 역가가 높은 그룹들에서 장기의 손상 정도가 더 높았다. 그러니까 아예 음성, 양성을 구분해보고 역가별로 나눠봤을 때도 ANA 역가가 높은 그룹에서 다장기 손상 위험도가 높았다라는 검사로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또 다른 연구인데요. 2024년 연구네요. 이거는 말 그대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롱지튜디널, 그러니까 여러 명의 환자들의 데이터를 그냥 비교한 게 아니라 한 환자의 좀 역사를 보고 그 역사를 여러 개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실제로 특히 루푸스 환자분들, SLE 환자분들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ANA 역가가 조금 감소하는 경향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그 감소 범위가 뭐 예를 들면 4배 정도 떨어진다 이런 패턴보다는 보통 한두 단계 안에서 2배에서 4배 정도까지는 변화를 좀 많이 보이는 편인데 완전히 음성으로 전환되는 경우들이 여기서도 결과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 이 연구에서 제가 이제 의미 있게 봤던 점은 ANA라는 게 완전히 고정돼서 변화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그 관점은 조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걸 첫 번째로 이 연구에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점이고, 두 번째로는 ANA가 완전히 음성으로 전환된 환자들을 좀 집중을 해보면 루푸스 환자분들 중에 ANA가 자연 경과에 따라 완전히 음성으로 됐던 분들과 음성이 아니고 양성으로 유지되는 분들을 비교해 봤더니 실제로 음성으로 전환된 분들의 재발률이 훨씬 더 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완전히 재발이 없다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 음성이면 다 좋아졌습니다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다. 하지만 이게 음성으로 전환된 분들은 양성으로 남아있는 분들에 비해 재발률이 유의미하게 낮았다는 건 이게 하나의 우리가 중요 지표로 볼 수 있다. 2022년에 진행됐던 이것도 SLICC니까 요 루푸스 관련 연구네요. 여기서도 코트 연구에서 보니까 실제로 한 4.8에서 9.7이라고 하니까 10% 이내지만 음성 전환된 경우들이 좀 있다는 건데, 근데 이 의미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건 여기는 다 이제 강력한 면역 억제 치료를 통해서 떨어지는 경우다 보니까 조금 이제 항암제로 분류되는 정도의 면역 억제제까지 들어가는 분들이 실제로 이 ANA가 떨어지는 경우들을 좀 보거든요. 그건 사실 좋은 형태는 아니죠. 면역계가 나를 믿게 돼서 더 이상 항체를 안 맞는 상태가 아니라 나를 못 믿는 면역세포들의 손발을 완벽하게 묶어놔서 더 이상 항체를 못 만드는 상태가 됐을 때에도 이 역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역가가 떨어졌다는 게 마냥 좋은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 것도 일리는 있다.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쇼그렌 증후군이나 루푸스 같은 경우에는 그 질환의 활성도를 측정하는 좋은 방법들이 많아요. ESSDAI가 이게 이제 유럽에서 나온 쇼그렌 신드롬에 대한 Disease Activity Index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DAI라는 게 그 질환의 질병 활성도를 보는 지표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증상들, 혈액학적인 수치들, 이런 항체 수치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일 가장 확실한 치료 과정의 경과를 보여주는 지표들이고 그 중에 ANA도 하나 정도로 껴넣을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ANA라는 수치에 대한 의미를 자가면역 질환 치료 과정에서 맨 우선순위로 본다라고 보실 건 없고요. 보통 쇼그렌 증후군이나 루푸스 같은 질환들에서 저희는 ANA를 좀 많이 보는 편인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ANA보다 더 중요한 수치들이 많아서 우선순위는 아니고요. 루푸스나 쇼그렌 증후군, 자가면역 간염, 보통 이 세 가지 질환 정도에서는 ANA 수치를 조금 유의미하게 본다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해보면 환자분들이 과거 데이터를 이렇게 다 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최근에 한 환자분들이 이제 참 안타까운 게 시작은 하시모토 갑상선염이었어요. 근데 그때 시작을 했던 거를 관리가 잘 안 돼서 점점 늘어나서 자가면역 간염 그리고 PBC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다 발생을 해서 오셨던 분인데, 자가면역 간염 발생 초기에 ANA 역가가 1대 160 정도로 시작했던 분이었어요. 2016년에 1대 160으로 시작했던 게 이제 2019년에는 1대 1280까지 증가를 해서 뭐 이때부터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추적 검사를 안 했던 거죠.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자가면역 간염부터 시작해서 AMA 양성까지 나온 PBC까지 나왔던 분이라서 결과적으로는 이분이 최근 검사상에서 ANA가 완전 음성으로 지금 돌아왔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사실 의미가 더 큰데요. ANA 검사를 했던 이유는 이제 더 늘지 않고 유지되거나 살짝 줄어든 정도를 기대하면서 검사를 했던 건데 음성이 나와서
저도 좀 놀랐던 케이스거든요. 그만큼 빠른 회복을 보여줬던 분인 건데, 그러니까 이분 검사를 말씀드리는 건 검사가 음성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활성도의 변화가 눈에 띄었다는 거고, 2019년일 때 1280이었으니까 아마 제가 볼 때 못해도 최대 2560, 제 생각에는 5120 정도까지도 그 정도 역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 예상은 해요. 근데 검사가 없어서 최근 검사에서 완전히 음성으로 돌아왔다는 건 엄청나게 빠르게 떨어진 거죠. 이런 경우는 그리고 실제로 이 ANA만 떨어진 게 아니라 실제로 간 섬유화 스캔 검사상, 그 초음파나 이 탄성도 측정 검사상에서도 경화도가 진행되던 게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한 케이스라, 임상적으로 간 경화도가 자가면역성 간염과 PBC가 동반된 중복 증후군에서 간 섬유화 정도가 좋아졌고 간 수치가 다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왔고, 약물 없이요. 간 수치가 다 정상 범위로 들어오고 섬유화 정도가 돌아오고 ENA 역학까지 완전 음성으로 돌아왔다면 사실 다 좋아졌다고, 이런 경우는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례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ANA라는 검사를 의미 있게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겠구나를 한번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항액항체 양성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게 무조건 질병 활성도를 1대1로 대칭시켜서 설명을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640에서 320이 됐다 또는 1280이 됐다고 나빠졌다 좋아졌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임상적인 증상과 동반했을 때 임상 증상이 회복되고 나머지 염증 수치 같은 지표들이 좋아지면서 ANA 수치까지 떨어졌다면 이건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임상적인 증상이 조절이 안 되고 있으면서 ANA 수치가 올라간다는 건 이거는 질병이 조절이 안 되고 활성도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 또 반대로 하나 중요한 점은, 실제로 ANA 역가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좋은 패턴은 아니에요. 왜냐면 물론 검사상 이거 핵심은 꼭 같은 검사실에서 검사를 하셨던 게 중요하거든요. 검사 방법이 달라지면 그 역가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검사 기관에서 진행한 검사상 6개월 단위로 검사를 했더니 역가가 계속 올라간다, 이거는 실제로 좋은 사인이 아니에요. 왜냐면 질병 활성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ANA를 제가 이제 보는 기준은 자가면역성 기전에서 핵심이 내가 나를 때린다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때리는 게 멈췄는지를 보는 걸로 ANA 검사를 보는 거거든요. ANA 검사가 음성이 돼야 멈췄다가 아니라 그 늘어나던 패턴이 줄어들었다는 건, 요새 환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나를 안 때렸으면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핵심은 새로 안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6개월 정도 집중 치료 후에 항액항체가 더 이상 새롭게 안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새롭게 때리지 않는다라는 게 확인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새로 만들어진 항체들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농도는 시간에 따라서 희석되면서 점점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는 한 단계 보는 것까지, 최소 반 정도는 떨어지는 것까지 보고 나면 이제부터는 추가로 뭘 치료하고 조치를 한다기보단 이 생활을 잘 유지하시면서 지금 증상이 없는 상태를 잘 유지하시면 그 농도는 점차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